조만간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공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12월 29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회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미국 MBC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란을 추가로 타격해야 한다는 뜻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표하길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은 12월 29일에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일정을 공개하긴 했지만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을 다시 공격하려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설명하길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이 다시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12일간의 전쟁에서 그야말로 이란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이나 핵시설도 전부 다 타격하여서 시설을 못 쓰게끔 했는데요. 문제는 이란이 그 짧은 사이에 벌써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다시 복구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불어 핵 농축 시설도 재건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량이 연간 최대 3000개까지 증가할 수가 있어서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대 안보 위협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하마스나 후티, 헤즈볼라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라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자국이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추가적인 이란에 대한 공격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은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은 이란을 향해 핵폭탄 개발을 계속하려는 열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핵 프로젝트가 절대로 가동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발언하였죠. 이스라엘의 주 현직자들이 계속해서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만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락을 구한다기보다는 미국 측의 참여 옵션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란을 공격할 건데 미국도 같이 공격할 것이냐고 물어보려고 미국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국 MBC 보도에 따르면요.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전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당시에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4가지의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단독작전, 두 번째는 미국의 제한적 지원, 세 번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작전, 네 번째는 미국의 단독작전입니다. 이걸 다시 미국에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이후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노선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왔고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중동 불안정의 핵심 축으로 규정해왔고 이란 핵개발과 미사일 전력을 초기에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훗날 훨씬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이런 시각 속에서 이스라엘의 선제적 군사행동은 무모한 도발이 아니라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예방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은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란 공습 이후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까지 나왔고 이스라엘이 처한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미국 정치권과 국제사회가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영역을 넘어 이스라엘 국내 정치 문제도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네타냐후 총리를 이스라엘 안보 정책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과의 대결 국면에서 가장 잘 호흡이 맞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네타냐후 총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문제로 흔들리거나 권력에서 밀려나는 상황 자체를 이스라엘 안보의 불안 요소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이란 문제에 있어 미국이 여전히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직접 참전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작전을 묵인하거나 제한적으로 지원할지를 조율하는 실질적인 전략회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이스라엘에는 강력한 후방 지원 신호로 작용하고 이란에는 추가 충돌이 현실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내부 상황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이란에 비가 나서 식수로 2주밖에 안 남았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남부 지역에는 홍수가 올 정도인데요. 식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은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이란 정권에 대한 민심이 그리 좋지는 않은 편이라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12월 20일에 이란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 한 명이 사형에 처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란 북서부 도시 우르미아에서
지역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던 중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란 사법당국은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200건이 넘는 스파이 활동을 수행하며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사형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란 당국은 반정부 여론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남용하고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란에서 사형 집행으로 사망한 인원은 1000명이 넘을 것이라 추산하였습니다. 거기다가 혁명재판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실제 집행 건수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핵심 군사 자산을 이례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무기 전시가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군사력에 대한 불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대응이었습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의 직접 충돌에서 이란은 생각보다 큰 피해를 보았고, 특히 방공망이 뚫리고 주요 군사 거점이 타격받는 장면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이란 사회 내부에서는 과연 이란 군대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는 의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입장에서 이런 의구심은 외부의 제재나 공습보다 훨씬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동안 극도로 통제해왔던 전략 무기들을 국민 앞에 꺼내들었습니다. 군사전시회를 연 겁니다. 군사전시회는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무인기 전력이 대거 전시됐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드론 잔해까지 공개됐습니다. 이 전시는 우리는 얻어맞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 가까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자리에서 이란이 더 이상 방어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독자적인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까지 가능한 군사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무기로 기술적 실전 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억제 효과를 노린 카드입니다. 이란 지도부는 이 전시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협상 국면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옵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군사전시회는 군사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6월 전쟁 이후 흔들린 체제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이란 사회에 퍼진 불안을 힘으로 눌러버리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전쟁 준비를 이어나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아이언빔 개발을 마치고 2025년 말에 최초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12월 30일에 이스라엘군에 인도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언빔은 레이저를 통해서 드론이나 로켓 등 다소 가격이 싼 무기들을 요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이 아이언빔은 지속적인 에너지원이 있는 한 탄약이 떨어질 위험이 전혀 없고요. 발전기 연료비만 들기 때문에 발사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 발당 6천만 원이 넘는 아이언돔으로 드론이나 로켓을 요격하기에는 가성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요격이 가능한 아이언빔을 통해서 추후 발생할 분쟁에서의 드론들을 가성비 있게 요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이란과의 전쟁 당시에 이란에서 보내온 드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꽤 피해를 봤던지라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이 어떤 활약을 할지도 더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11월 30일에 국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사면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111페이지 분량의 사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위협을 물리치고 기회를 실현하려면 국민적 단결이 필수라며 사면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것 등을 탄원서 제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국익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이 조치를 지지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사면은 보통 법적 절차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허가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일부 이스라엘 야당 정치인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계에서 은퇴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에 뇌물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가 기소되었는데요. 죄가 굉장히 중해서 사면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실시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 53.2%가 사면 반대를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스라엘 국민도 네타냐후 사면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는 다시 전쟁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공격하실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